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루묵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귀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귀촌, 귀농이라고 말은 하지만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요. 귀농하고 귀촌은 뭐 규모도 다르고 거기 임하는 자세도 달라야 하고요. 귀촌은 여가 시간 이용으로 보면 되고 귀농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귀농은 어렵다. 지금 살농사만 해도요. 신문에 보면 우리가 생산하는 쌀의 3분의 1도 우리가 소비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관하면요. 보관비가 몇백억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뭐 거의 1,000억 가까이 뭐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농민들에게 농민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농민들에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쌀을 우리가 보통 식량용으로 시장에서 팔 때는 20kg에 몇만 원씩 하죠. 쌀값은 제가 사실은 모르는데 한 5, 6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오늘 아침 내가 신문에 보니까 그걸 20kg의 쌀을 사료용으로 판매를 다 소비를 시킨다고 하는데 다 소비가 아니고 많이 소비시킨다고 하는데 사료용은 8,000원 받고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수치 같은 건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람도 아니어서 대충 제가 신문은 한 서너 가지를 보고 있는데 거기 네 가지네요. 시골에 있으니까 농민신문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농민신문은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한 농민들에게 불리한 통계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시골에 예나 지금이나 주종이 쌀농사인데 쌀농사 형편이 그렇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리가 보조해서 그렇게 농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을 계속 쓰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농민들에게 피해 안 보도록 어떤 다른 방법을 빨리 시책을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쌀농사를 줄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글로벌화 이런 말 참 많이 사용했잖아요. 썼잖아요. 표현했죠. 근데 이젠 그런 글로벌을 그런 말 쓸 필요도 없이 세계는 지금 날이면 날마다 그냥 한마당으로 뛰어 가더라고요. 우리가 일본 코로나 때문에 잘 왕래를 못해서 그렇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래 가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작정하고 갑니까? 부산 이런 데는 저녁 먹고 주말에 저녁 먹고 나갔다가 그만 적극적으로 보도에 가가지고 배 타고 일본 가서 차를 마시든지 술을 마시든지 하고 밤에 또 돌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한나라가 아니라 한마당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경제도 이미 다 한 블록이 아닌 거의 세계로 다 묶였지요. 예. 지금도 전쟁 치는 나라도 있지만, 그래도 경제적 교류는 다 하고요. 우리가 지금 중국을 멀리 하겠습니까? 일본을 멀리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또는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또는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정책도 나오고 또 포면적인 발표 같은 게 거리를 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리를 둘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살농사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농사 안 지어도 동남아라든가 뭐 우크라이나가 곡창기대라면서요. 그리고 우리도 또 식습관이 또 밀가루를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시급히 이 살농사를 개선해야 될 입장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시골에 오면 살농사 안 지으면요, 귀농 그 특수작물 하는데, 그 특수작물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지 전 잘 모르겠어요. 통계를 모르겠는데 포도나 뭐 그런 것도 돈 많이 들더라고요. 기구도 있어야 되고, 예, 뭐 참외, 뭐 수박, 뭐 하기는 하는데, 예, 그리고 스마트팜이라고 그런 건 돈을 들여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지를 보면은 못하지요. 근데 앞날을 위해서 뭡니까? 기술 축적 경험을 쌓기 위하고 앞날을 위해서는 미래 투자죠. 뭐. 예. 그래서 마땅히 시골에 와서는 뭐 돈 벌어서 생활할 만한 게, 내가 보기에는 시골에 앉아 생활하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귀농이다 그러고 오는데, 지방 자치단체별로 뭐 받아들이는 정책을 적극 실시하는 그런 시도도 있지만, 예, 그게 그렇고요. 또 별로 뭐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거 뭐 웬만한 돈이 뭐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게 뭐 얼마 되겠습니까? 세월은 자꾸 가고 돈은 그냥 날이면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는 우리 먼저 귀농귀촌 하는 말 이거 뭐 자꾸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 나이가 좀 된 사람들요, 직장에서 이제 나오고 경제 생활을 도시에서 굳이 하지 않을 사람은 내 생각으로는 시골로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못해요. 시골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시골에 오라 그러면 전혀 그런 마인드라든가 그런 의향이 없고요. 그 두 번, 세 번 권하면요, 요거도 뭐고요. 사람은 늙을수록 병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뭐 문화시설도 없는 시골에 이러는데, 그 사람은 안 살아봐서 그래요. 시골에 온다고 해도 뭐 작은 병원, 동네 병원이나 대구 동네 병원이나 대전 동네 병원이나 뭐 대도시 부산 동네 병원은 뭐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큰 대규모 대학병원 같은 데 입원할 때는 마찬가지래요. 시골에 있는 사람이나 시내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시골에도 문화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뭐 문화생활, 뭐 오페라를 보고 뮤지컬을 보고 영화를 보고 뭐 무슨 모임을 해도 날마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시골에서도 다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설명을 한다고 해도 들을 의사도 없으니까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편한 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보면요,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뭐 귀농이다 귀촌이다 이거 떠나서 우선 좀 옮겨볼 만한 위치로는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교외 도시하고 그 시골하고 그 덜하고 이어지는 그 부분쯤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면은 거기가 시골 냄새도 좀 나고 또 뭐 시내버스라든가 또 요즘은 뭐 대도시 지하철도 다 교외까지 나오니까 시내 연결하기도 좋고요. 공기도 좋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지금 조금 몇 년 지났는데 귀촌한다더니 내가 귀촌 강의도 좀 했거든요. 그 대기업 사원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원들에게